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노총각 박선비가 살았습니다. 박선비는 가난한 형편의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지요. 박선비는 과거 시험을 준비하느라 글 공부에 열중하고 생계는 늙으신 어머님이 꾸려가고 있었답니다. 얘 동수야, 과거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느냐? 네, 어머니,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저 때문에 어머님께서 고생이 많으시지요? 아니다. 너만 잘 되면 되느니라. 그러니 이 어미 걱정은 하지 말고 과거 준비만 잘하거라. 그리고 이제 너도 장가를 가야 할 텐데 걱정이구나. 이번 과거만 잘 되면 어머님께서 마음에 드실 만한 신부감을 찾아보겠습니다. 홀어머니는 자꾸만 나이 들어가는 아들이 무척 걱정되었습니다. 과거 공부하느라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아직 연애도 한 번 못 해봤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과거에 붙지 못하고 낙방을 하면 생계도 무척 걱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벌써 수차례나 낙방한 아들을 보며 어머니의 시름은 깊어만 갔지요. 그럼 어머님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몸조심히 잘 다녀오거라. 만에 하나 낙방하더라도 낙심 말고 집으로 바로 와야 하느니라. 네, 알겠어요, 어머님. 박선비는 괴나리 보찜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한양 갈 경비가 없다 보니 걸어서 가야만 했지요. 그러다 보니 과거 시험 날짜보다 여유 있게 일찍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달포를 걸어 한양에 도착한 박선비는 주머니에 땡전 한 푼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배도 고프고 잠잘 곳이 없던 박선비는 우연히 어느 대문이 열려있는 기와집으로 들어가 보았답니다. 이리 오너라. 그러자 머슴이 달려나왔지요. 어디서 오셨는감요? 이 집 주인장에게 과거 보러 청주에서 올라온 박선비가 하룻밤 신세 좀 지겠다 전하거라. 그러자 머슴이 다짜고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곳이나 찾아보소. 이곳은 아무나 재워주는 곳이 아니오. 박선비는 머슴이 무례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허, 내가 어찌 주인에게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냐. 아, 그야 무르나 마나 뻔한 건 아니겠소. 그러니 어서 다른 곳으로 가보시지요. 머슴이 막무가내로 나오니 괘씸은 하였지만 박선비도 하는 수 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돌아서 나오려 하였는데 웬 아리따운 여주인이 귀가하다 묻는 것이었지요. 무슨 일로 찾아오셨나요?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눈은 커다랗고 길었는데 박선비는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은 처음 보았습니다. 박선비는 순간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지요. 아, 글쎄 어디서 떨거지 같은 양반이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하는구만요. 나는 과거 보러 청주에서 올라온 박선비라 합니다. 헌데 가진 돈이 모두 떨어져 이렇게 신세를 부탁하게 되었소. 박선비의 말을 들은 여주인은 잠시 망설이며 박선비를 보더니 이내 곧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사랑채에서 묵으시지요. 아니 마님, 어찌 처음 보는 사람에게 방을 내어준단 말이오요. 과거 보러 멀리서 오셨는데 한 데서 잘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 사랑채에 따뜻하게 불을 넣어주거라. 그리하여 박선비는 여주인 덕분에 밤이슬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잘 수가 있었지요. 박선비는 방으로 들어가 호롱불을 켜고 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글 공부를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잠시 후 밖에서 여종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비님 마님께서 찾으십니다요. 박선비는 공부하다 말고 여종 목소리에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오셔서 저녁 드시랍니다요. 박선비는 여종을 따라 여주인이 있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시지요. 배고프실 테니 어서 드시지요. 방을 내어준 것만도 고마운 일인데 이렇게 저녁까지 챙겨주시니 그대의 크나큰 배려에 감복하였소. 그렇지 않아도 허기졌던 박선비는 여주인이 챙겨준 밥을 모두 싹싹 비웠습니다. 그러자 밥상을 치우고 여주인이 박선비에게 몇 권의 책을 주는 것이었지요. 이 책은 그동안 과거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예상 시제만 모아놓은 책이죠. 이 책이 선비님께 도움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오, 그러시오. 이 귀한 책을 다 가지고 계시다니 참으로 놀랍소. 그런데 이 귀한 책을 어디서 구했으며 또 어찌 제게 주시는 게요? 박선비 말에 여주인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말문을 열었지요. 실은 죽은 서방이 살아서 쓰던 책입니다. 이젠 필요가 없어진 책이죠. 보아하니 부군께서도 한창 젊었을 것 같은데 어쩌다 그리 세상을 일찍 떴단 말이요. 박선비 물음에 여주인의 얼굴은 점점 슬픈 얼굴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용히 말문을 열었지요. 실은 서방님 사후에 영혼 혼례를 치렀답니다. 그리하여 저는 서방님 얼굴도 한 번 못 봤지요. 박선비는 여주인의 사정을 알고 나니 왠지 가슴이 찡했습니다. 아니 그렇단 말이요. 참으로 기구하구려. 아직 이렇게 한창 젊은데 앞으로 어찌 홀로 살아간단 말이요. 여주인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더니 급기야는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박선비는 여주인이 너무 안쓰러워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아 주었지요. 그런데 젊은 남녀가 한 방에 있다 보니 왠지 가슴도 뛰고 있었습니다. 박선비의 심장이 심하게 요동치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방 안의 공기가 야릇해져 가고 있던 중이었는데, 아니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쨍그랑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방 안에 있던 박선비도 여주인도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그리하여 박선비는 얼른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그러자 밖에는 아무도 없는 것이었지요. 아무도 없는 것 같소. 별일 아닌 것 같으니 편히 쉬시구려. 이미 야릇한 분위기는 깨져버린 데다 또 그런 분위기가 어색했던 박선비는 다시 사랑채로 돌아갔습니다. 박선비는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던진 돌멩이의 항아리가 깨졌을 것이라 생각을 하였지요. 그리고 방으로 돌아온 박선비는 여주인이 준 책을 펼쳐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동안 나왔던 문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문제에 대한 해석까지 구체적으로 달아놓은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았는데 답에 대한 일관성이 있다는 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박선비는 가슴이 뛰어 잠이 오질 않았지요.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워가며 책을 보고 있었는데 아침이 되니 여종이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일어나셨는감요, 선비님? 여종의 목소리에 박선비는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오셔서 아침 드시지요. 박선비는 여종을 따라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니 참으로 고맙소. 박선비가 아침밤을 다 먹고 나니 여주인이 말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와 같이 잠시 걸으실까요? 좋소. 그렇지 않아도 나도 할 말이 있으니 같이 걸으며 이야기나 합시다. 그리하여 여주인은 박선비를 데리고 꽃들이 만발한 들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꽃내음을 맡으며 꽃길을 걷고 있었지요. 그런데 여주인이 뭔가를 말할 듯 할 듯 하더니 끝내 입을 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선비가 보기엔 뭔가 용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였지요. 그래서 박선비가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내게 할 말이 있는 것 아니오. 괜찮으니 맘 편히 말씀해 보시구려. 그러자 여주인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더니 아랫입술을 한 번 물고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제가 요즘 너무 무섭습니다. 아니 무엇 때문에 무섭다는 것이오? 제가 처음 시집 왔을 때 시부모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서방님의 죽음이 뭔가 석연찮다고 말씀하시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헌데 그 후로 1년 만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지요. 그리고 또 1년 만에 시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올 겨울이면 또 1년이 된답니다. 그러니 이젠 내 차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지요. 여주인의 말을 듣고 박선비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무리 우연이라 치더라도 이런 경우는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1년마다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게 말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듣고 보니
뭔가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재산을 노린 누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주인인 내가 죽으면 누가 재산을 갖게 되는지 저는 아직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참,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구려. 그래 내가 어찌 도와드리면 되겠소. 요즘 먹새의 눈빛이 뭔가 자꾸만 무섭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밖에 나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박선비님께서 앞으로 과거 시험이 있는 사흘 동안 우선 제 집에서 머물러 주시면 어떠실런지요? 그거라면 나도 좋소이다. 헌데 집안에 드리워져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하지 않겠소. 저도 그러고는 싶지만 실체를 모르니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여주인의 이야기를 들은 박선비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며칠 남지 않는 과거 시험도 준비해야 하는데 여주인에게 닥쳐있는 현실도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지요. 일단 나도 방법을 찾아보겠소. 허나 이번 과거를 놓치면 안 되니 과거 시험을 치른 후에 해보리다. 고맙습니다. 박선비님께서 저를 좀 도와주시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그리하여 박선비는 과거 시험이 있는 사흘 전까지 여주인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지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박선비는 여주인이 준 책으로 방에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야 바람 쐬려 잠시 밖으로 나왔는데 아니 그런데 머슴이 문 앞에 우두커니 서서 팔짱 끼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 깜짝이야. 아니 너는 왜 이곳에 서 있는 것이냐? 아니 어젯밤 하루만 묵기로 하지 않았소. 헌데 왜 아직도 가지 않고 있는 것이오? 내가 왜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느냐? 당연히 신경이 쓰이지라. 마님 홀로 있는 집에 외간 남자가 머문다는 게 어디 가당키나 한단 말이오. 박선비는 왠지 머슴이 민감하게 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럼 너는 남자가 아니더냐? 저야 원래 이 집 사람이지만 선비님은 아니잖소. 그러니 선비님과 지가 같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내 과거 시험이 있는 날까지 이 집에 머물기로 하였느니라. 그러니 더 이상 참견 말거라. 박선비 말에 머슴의 표정이 뭔가 심각해지는 듯 하였습니다. 아니 마님이 그리 승낙을 하셨단 말이오? 아 그렇다고 하지 않느냐? 참말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구먼. 지금까지 어떤 사내도 집안에 들인 적이 없던 마님인데 도대체 무슨 심경에 변화가 온 것인지 참말로. 그날 밤도 박선비는 여주인의 안방으로 들어가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박선비 가슴 속에 여주인이 들어와 있다 보니 박선비의 가슴은 무척 설레고 있었지요. 헌데 여주인도 불안한 마음을 박선비가 안심시켜 주다 보니 여주인도 점점 박선비에게 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은 설레는 마음으로 밤늦은 시간까지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요. 그렇게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어 가던 중이었는데 아니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또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쨍그랑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박선비는 얼른 밖으로 나가보았지요. 아니 그런데 머슴 먹새가 손에 몽둥이를 들고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아니 뭔 놈의 잡것들이 밤에 잠은 안 자고 지랄들을 한단 말입니까? 쯧쯧. 머슴이 혀를 차며 돌아가자 박선비는 뭔 일인가 싶었습니다. 누가 항아리를 깬 것인지 아니면 먹새가 항아리를 깬 것인지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그리하여 또 야릇한 분위기도 깨져버리다 보니 박선비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책을 펴고 공부를 시작하였지요. 헌데 이제는 책을 펴도 여주인의 모습만 나른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여주인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득 박선비의 머릿속에 뭔가가 스치는 것이었지요. 집안에서 유독 먹새만이 여주인에게 민감할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여주인 가족들의 죽음에 먹새가 무슨 연관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리 생각이 든 박선비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먹새가 있는 방으로 가 먹새를 살펴보려 하였는데 아니 그런데 먹새가 마당에 서서
여주인이 머무는 안방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깜짝 놀란 박선비는 숨어서 먹새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러자 먹새는 한참 동안 안방을 바라보다가 안방에 불이 꺼지자 자기 방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박선비는 살금살금 먹새방 앞으로 가 안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금방 불이 꺼지고 코고는 소리만 나오는 것이었지요.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일세. 어찌 머슴이 양반마님을 저리도 살핀단 말인가. 먹새의 그런 행동을 보고 박선비는 분명 먹새에게 뭔가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먹새를 좀 더 살펴봐야겠다고 생각을 하였지요.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난 박선비는 마당 한켠에서 먹새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동틀 무렵 먹새가 일어나 밖으로 나오더니 또 마당에 서서 여주인이 머무는 안방을 주시하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잠시 후 안방에서 마님의 기침 소리가 나자 먹새는 얼른 일하러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뭔가가 있는 게 확실하군. 그렇지 않고서야 밤낮으로 어찌 머슴이 마님의 처소를 저리 살피고 있단 말인가. 박선비는 머슴 먹새가 여주인 가족들 죽음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란 생각이 더욱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박선비는 머슴 먹새가 왠지 의심스러운 것이었지요. 하지만 당장 심증만 있을 뿐 아무런 증거도 없으니 박선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도 박선비가 안방에서 마님과 저녁을 먹고 늦은 시간까지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밖에서 쨍그렁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여주인은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박선비와 함께 방에만 있으면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계속 나니 여주인이 겁을 먹은 것이었지요. 내 잠시 나가보리다. 그러니 염려 말고 있으시오. 박선비가 방문을 열고 나오니 머슴 먹새가 또 몽둥이를 들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항아리는 또 왜 깨진 것이냐. 아니 잡것들이 밤이면 잠을 자야지. 잠도 안 자고 무엇을 한단 말이오. 방금 그 소리는 나 들으라 하는 소리더냐. 아니 지가 감히 어찌 양반님네들에게 쌍소리를 할 수 있단 말이오. 말인즉슨 그렇다는 것이지요. 박선비는 머슴 먹새의 속마음을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먹새야 잠시 나 좀 보자꾸나. 박선비는 먹새를 데리고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항아리는 내가 깬 것이더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선비님은 어찌하여 밤만 되면 마님방에 찾아가는 것이오. 그거야 저녁을 먹으러 간 것이 아니더냐. 아니 그럼 밥만 먹고 나오면 될 것이 아니오. 그런데 어찌 밤늦게까지 있는단 말이오. 아니 사람이 어찌 밥만 먹고 산다더냐.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만났으니 나눌 대화가 많지 않았겠느냐. 헌데 너는 어찌하여 마님일에 이렇게 민감하게 구는 것이냐. 혹시 내가 마님을 마음에 품고 나를 시기하는 것이 아니더냐. 아니 지가 어떻게 언감생심 마님을 마음에 품는단 말입니까요. 단지 저는 마님의 안전이 걱정될 뿐입니다요. 내가 마님의 안전을 걱정하는 이유가 있더냐. 마님께 들으셨는지는 몰라도 마님의 서방님이 죽고 다음에 시아버님이 죽고 그 다음에 시어머님께서 죽으셨지요. 그런데 올해는 누가 죽을지 어떻게 안답니까? 그러니 지가 걱정되어서 그렇지요. 머슴 먹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먹새는 마님의 안전 때문에 민감하게 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다른 이유는 없는 것이냐. 아 그것 말고 지가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요? 박선비는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머슴 먹새의 말을 들어보면 먹새는 단순히 마님이 걱정되어 그런 것 같기도 하였지만 그렇다고 그 말을 굳이 곧대로 믿을 수도 없었지요. 그렇게 박선비는 여주인 문제의 실마리도 찾지 못한 채 과거 시험 보는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신세 많이 졌소이다. 덕분에 과거 보는 날까지 편하게 잘 있다가오. 박선비 말에 여주인은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박선비가 있는 동안 그래도 의지는 되었기 때문이었지요. 허나 이제 박선비가 떠나가면 다시 불안해질 것이 자명했습니다.
박선비는 그런 여주인의 모습을 보고 말없이 옷소매로 여주인의 눈물을 닦아주었지요. 먹새는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소. 내 잠시 이야기를 해보니 부인을 걱정하는 마음이 크더이다. 정말 그런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헌데 날 너무 감시하는 것 같기도 하여 너무 무섭습니다. 허나 이쪽은 마음 쓰지 마시고 과거 시험에만 온 힘을 쏟으셔요. 알겠소. 덕분에 좋은 책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고맙소이다. 그럼 나는 이만 가보리다. 점점 멀어져가는 박선비를 보며 여주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박선비의 모습이 보이질 않자 여주인은 안방으로 들어가 펑펑 울었지요. 여주인은 불안한 삶 속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박선비를 의지하며 좋아하는 마음도 생겼지요. 그런데 이제 박선비도 떠나고 없으니 여주인은 가슴이 구멍 뚫린 것처럼 무척 허무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렇게 불안하게만 흘러가던 시간은 어느덧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주인은 점점 더 불안해지는 것이었지요. 마지막으로 죽은 시어머니가 죽은 지 꼭 1년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머슴 먹새가 자고 있는 여주인의 안방으로 불쑥 들어오는 것이었지요.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마님 지가요. 마님을 무척 좋아하걸랑요. 그런데 마님은 지한테 눈꽃만큼도 관심을 주지 않으니 이놈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요. 아니 내가 언제 내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냐? 내가 내 집의 일을 다 해주고 있으니 나는 항상 너를 고맙게 생각하고 있단다. 아니 그 말이 참말입니까요, 마님? 아 그렇다마다 그런데 오늘은 내가 많이 취한 듯 하구나. 그러니 어서 가서 자고 내일 이야기하자꾸나. 아니요요, 마님. 지는 오늘 밤 마님하고 밤새도록 같이 있을 것이구먼요. 아니 얘 먹새야. 아무리 취했어도 그렇지. 어째 오늘은 그동안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것이냐? 지는 오늘이 마지막이구먼요. 그러니 오늘은 지가 마님 곁에서 밤새도록 같이 있을 것입니다요. 아니 어찌하여 오늘이 마지막이라 하는 것이냐?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지한테는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이라 하는 것이지요. 해가 뜨면 마님도 모두 알 것이어요. 아니 얘가 점점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하는구나. 마님, 지가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요. 그동안 마님한테 지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이라니. 너는 항상 부지런하고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내색 한번 하지 않았지. 그러니 나는 내 덕분에 밭일을 신경 쓸 필요도 없었단다. 또 말씀해 주셔요. 지가 마님한테 어떤 사람이었는지요. 아니 얘가 영영 어디 갈 사람처럼 오늘 왜 그러는 것이야. 어서 또 말씀해 주셔요. 지가 마님한테 어떤 사람이었는지요. 그래. 너는 말이 별로 없고 필요하면 모두 행동으로 하였지. 과묵한 것이 무척 믿음직스럽기도 했단다. 계속 또 말씀해 주셔요. 그래 그리고 너는 먹기도 참 잘했느니라. 일이 고된 만큼 먹기도 참 잘했지. 내가 그렇게 잘 먹는 것을 보면 나도 무척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웠단다. 머슴 먹새는 술에 취해 마님을 붙들고 해가 뜰 때까지 계속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 바람에 마님은 잠도 한숨 못 자고 뜬 눈으로 나를 꼬박 새야만 했지요. 그리고 어느새 아침에는 동쪽 능선을 넘어 마님의 안방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님, 지철 한번 받으셔요. 아니 갑자기 웬 절을 받으라 하는 것이냐. 지가 마지막으로 마님께 절을 드리고 싶습니다요. 그렇게 먹새는 마님에게 큰 절을 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를 않았지요. 그런데 여종 막심이도 하루 종일 보이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마님은 여종 막심이와 먹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가 무척 걱정이 되었지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니 포도청에서 종사관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에 혹시 여종 막심이라고 있으시오? 그렇습니다. 그럼 나와 같이 가서 확인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아니 무엇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요? 엊그제 이 집 여종 막심이가 죽었소. 그리고 여종을 죽인 사람은 먹새라는 머슴이요. 먹새는 여종을 죽여 산속에 매장을 하였소.
마님은 종사관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게 사실이요? 그렇소. 어제 아침 이 집 머슴 먹새가 스스로 찾아와서 모두 자복을 하였소. 종사관의 말에 마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너무 아파 숨을 쉴 수가 없었지요. 먹새는 여종 막시미를 죽여놓고 자신을 찾아와 밤새도록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마님은 먹새가 막시미를 도대체 왜 죽였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먹새는 왜 막시미를 죽였다 하던가요? 그 이유는 입을 꼭 다물고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님은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억지로 떼어가며 종사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포도청으로 들어가 여종 막시미의 시신을 확인하였지요. 맞아요. 이 아이가 우리 집 여종 막시미가 맞습니다. 알겠소. 이제 돌아가 있으시오. 먹새가 여종을 왜 죽였는지 이유를 말하면 그때 다시 부르리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먹새 얼굴이라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되오. 먹새는 살인죄가 명백하니 누구의 면회도 불가능하오. 마님은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한꺼번에 여종과 머슴을 모두 잃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순박하던 여종의 죽음도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게 마님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보니 박선비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아니 몰골이 왜 그러시오? 무슨 일이 있는 것이오? 마님은 박선비를 보자 박선비에게 버락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을 혼자 견디기가 너무 버거웠기 때문이었지요. 무슨 큰일이 있었나 보구려. 한참을 울고 난 여주인은 심호흡을 하고 박선비에게 자초지종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렇단 말이오. 어쩌다 그런 일이 생겼단 말이오. 내 가서 먹새를 한번 만나보리다. 살인이 확실하여 면회가 안 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수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 하였지요. 그래도 내 한번 다녀와 보리다. 잠시만 기다리고 계시구려. 도대체 왜 그리했는지 이유는 알아야 하지 않겠소? 박선비는 서둘러 포도청으로 갔습니다. 나는 암행 중인 어사 박문식이요. 내 조사할 게 있어 머슴 먹새를 만나봐야겠소. 아, 그렇습니까요? 그럼 이리 오시죠. 어사나리. 박선비는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하여 어사가 되었습니다. 여주인이 준책으로 공부한 덕분이었지요. 어서 오거라 먹새야. 내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느니라. 그래 어쩌다 일이 그리 된 것이냐. 그래, 박선비님은 과거 시험은 잘 본 것이요? 그렇단다. 너의 마님이 준책으로 공부하여 장원급제했느니라. 아, 그렇소. 축하드립니다. 하하. 아니 지금 내가 웃을 때가 아니지 않느냐. 어서 왜 그랬는지 이유를 말해보거라. 그러자 먹새는 한숨을 크게 쉬고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의 가족을 모두 죽인 게 막심이요. 박선비는 먹새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어서 알아듣게 말해보거라. 막심이는 서방의 숙부가 보낸 세작이었소. 그리하여 막심이가 음식에 조금씩 약을 타온 것이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었으니 막심이는 마님을 죽이려 하였던 것이요. 그래서 내가 여종을 죽인 것이냐. 그렇소. 만약 내가 그리하지 않았다면 마님은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을 것이요. 박선비는 먹새의 말을 듣고 너무 기가 차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왜 관아에 고발을 하지 않았느냐. 관아의 사또가 바로 마님 서방의 숙부요. 그래서 고발할 수도 없었소. 그래서 내가 포도청에 와서 자수한 것이냐. 그렇소. 아니 그런데 이리하면 내 목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먹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야 마지막 말문을 열었지요. 마님을 잘 부탁하오. 박선비라면 내미 꼭 하겠소. 그럼 인연이 있다면 다음 생에서 또 봅시다. 하하. 그리고 먹새는 형장의 이슬이 되었습니다. 마님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것이었지요. 먹새는 진정으로 마님을 사랑했지만 신분의 벽에 가로막혀 마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까지 마님을 향한 사랑을 멈출 수는 없었지요.
그렇게 기구한 한 남자의 사랑은 사랑하는 여주인을 구하고 하늘의 별이 되고 말았습니다. 박선비는 그런 죽은 먹새의 시신을 수습하여 양지 바른 곳에 묘를 써 주었습니다. 그리고 박선비는 마님 서방의 숙부를 은밀히 조사를 하였지요. 마님마저 죽으면 모든 재산은 숙부가 차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박선비는 조사 끝에 사주한 증자를 모두 찾아내고 말았지요. 그리고 숙부의 수많은 비리도 더불어 찾아냈습니다. 그리하여 어사가 된 박선비는 사또를 사탈관직시키고 옥에 가두고 말았지요. 그렇게 여주인 뒤에 드리워져 있는 검은 그림자를 처결한 박선비는 다시 여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시오, 박선비님. 이제 모든 것은 끝났소. 그러니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아니, 그런데 먹새는 왜 막시미를 죽였다고 합니까? 박선비는 고심 끝에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순수한 먹새의 사랑을 묻히게 할 수는 없었지요. 자신도 여주인을 사랑했지만 먹새의 사랑은 진실하고 너무도 감동스런 숭고한 사랑이었기 때문이었지요. 박선비의 말을 들은 여주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먹새가 마지막이라며 찾아와 밤새도록 묻고 또 물었던 것이 너무너무 생생했기 때문이었지요. 여주인은 먹새를 그리워하며 두 눈이 퉁퉁 붓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려내고 대신 세상을 떠나간 먹새를 위해 여주인은 먹새 묘지의 비석도 세워주었지요. 그리고 박선비는 암행어사가 되어 전국을 떠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지요. 암행어사 임무를 마친 박선비는 어느 날 여주인을 다시 찾아가 말했습니다. 내 그동안 전국을 돌며 참 많은 일을 해내었소. 헌데 아직도 내겐 해내지 못한 게 하나 있더이다. 아니, 능력이 출중한 선비님께서 해내지 못한 게 무엇이란 말이요? 그것은 수년째 내 마음속에 간직만 하고 아직 꺼내지도 못한 것이요. 오늘 그 가슴 속에 있는 것을 꺼내보려 하오. 이제 시간도 많이 흘렀으니 우리 하나가 되어보는 것은 어떻겠소? 갑작스런 박선비의 말을 듣고 여주인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박선비에게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기에 여주인은 가슴이 벅차 눈물을 흘리고 버락 안겼지요. 참으로 빨리도 말해주시오. 그 말을 기다리다 다 늙는 줄 알았소.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목말랐던 사랑을 뜨거운 포옹으로 촉촉히 적셔냈지요. 그 후로 두 사람은 어머님을 모시고 혼례를 올렸습니다. 장하다 우리 아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나. 아니 어머님, 죽긴 왜 죽는단 말이에요. 행복은 이제부터 시작이구먼요. 그래요, 어머님. 이제부터 어머님은 제가 하나서 10가지 신경 쓸 것이어요. 그러니 어머님께서는 손도 하나 까딱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보셨죠 어머님, 이러니 지가 색시를 안 좋아할 수가 없구먼요. 아이고 이놈아, 어디 가서 색시 자랑 말거라. 그러다 팔불출소리 딱 듣기 좋으니라. 지는 팔불출이 아니라 구불출소리 들어도 좋구먼요. 좋은 건 좋은 것이니까요 어머님. 그 옛날 무산신녀라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매혹적인 무산신녀는 비와 구름을 관장하는 여신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무산신녀는 초유왕을 보고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무산신녀는 밤마다 꿈속으로 초유왕을 찾아갔지요. 초유왕은 그녀의 아름다움과 매력에 매혹되어 꿈속에서나마 그녀와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사랑은 꿈속이었지만 무척 강렬했고 짜릿했지요. 무산신녀는 안개와 구름을 타고 나타나 초유왕과 사랑을 나누고 사라지곤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초유왕은 현실과 꿈의 경계에서 사랑의 열병에 시달리곤 하였지요. 초유왕이 정치적으로 가장 힘들 때에도 무산신녀는 꿈속에 나타나 위로와 사랑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간과 금지된 사랑을 나눈 무산신녀는 갑자기 사라지고 말았지요.
그러다 보니 다시는 무산신녀를 볼 수 없게 된 초유왕은 무산신녀를 그리워하며 평생을 눈물로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신과 인간의 경계처럼 사랑해도 사랑할 수 없었던 먹새의 순수한 사랑도 여신의 사랑과 같지 않았을까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